자, 안녕하세요. 1월에는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 모두 부가세세 확정 신고를 하셔야 되죠. 이번에 1월 달에 신고하는 부가세 신고는 2025년 2기에 대한 부가세세 확정 신고예요. 신고 기한은 지금 1월 26일까지 돼 있고요. 원래는 1월 25일까지인데 지금 25일이 일요일이다 보니 하루 더 연장돼가지고 26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하는 대상 기간은 2기예요. 그러니까 1기가 1월 1일부터 6월 달까지죠. 그리고 2기는 7월부터 12월이니까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부가세세 확정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가능하면 마지막 날 하지 마시고요. 전날 정도까지는 마치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 날은 사실 이게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도 요날까지 해야 되고 납부도 요날까지 해야 되니까 마지막 날 당일에 이제 인터넷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이제 납부도 깜빡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산세까지 있으니까 가능하면 전날까지 마치신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신고하시기 전에는요, 사전에 뭐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은 미리 공부를 좀 하시고 신고를 하시는 게 좋아요. 막상 그냥 신고부터 들어가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모르시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 있는 영상 중에 뭐 요런 영상이 있거든요. 부가세 신고 전에 알아둬야 되는 뭐 이런 영상도 있고요. 이후에 부가세 신고에 있어서 과세 유형별로 유의해야 되는 신고 유의사항 정도도 아마 올려드릴 건데 그런 영상들도 사전에 좀 참고를 하시고 신고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홈택스에서 일반 과세자가 부가세세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 일단 홈택스에 들어오시면 가장 상단에 이 메뉴들 중에 세금 신고가 있고요. 그 세금 신고들 중에 부가치세를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부가치세 과세 신고 일반간이 대리 납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로그인을 하고 들어오셨을 때 상단에 여기 보시면 이름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들어오시는 경우죠. 근데 이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업자 기준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으로 로그인한 상태에서는 신고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 사업자 전환을 누르셔가지고 이 계정 자체를 사업자로 전환하신 다음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다시 와가지고 여기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제 이런 신고 화면이 뜨죠. 지금은 확정 신고다 보니 여기 정기 확정 신고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지금 확정 신고를 누르고 신고 화면으로 들어오시면 지금은 요런 알림이 뜰 거예요. 2025년 2기 확정 부가치세 전자신고 안내사항 그래가지고 이 신고 화면에서 자료 조회나 아니면 불러오기 기능이 제공되는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매출 매입 모두 바로 제공이 되죠. 1월 1일부터. 근데 사업용 신용카드, 그러니까 홈택스에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은 사업용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1월 13일부터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계산서 같은 매출 매입 내역은 1월 14일부터 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역시 1월 14일부터 조회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판매 결제 대행 앱을 사용하시는 판매 결제 대행 매출이 있는 사업자 같은 경우는 1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배달의 민족이나 네이버 페이나 뭐 이렇게 판매 대행 플랫폼이나 앱을 사용하시는 사업자들은 여기에서 매출 내역을 홈택스가 끌고 들어와서 홈택스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날짜가 1월 16일이니까 여기에 지금 조회가 가능하고 불러오기가 가능한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 날짜를 보시고 가능하면 요 날짜 이후에 신고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고 화면인데요. 첫 화면에 이제 기본 정보죠. 보시면 일반 과세자고요. 그리고 정기 신고입니다. 그리고 2025년 2기 확정 신고고 2025년 2기이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 있고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가 떠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이 밑에 정보들이 쭉 뜨게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 과세자의 부가치세 신고를 하는 화면이고요. 입력은 여기 네모칸 쳐 있는 것처럼 숫자 0에 밑줄이 이렇게 쳐져 있는 여기를 눌러서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왼쪽에 입력 수정 여기를 눌러서 입력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쭉 뭐 하다 보면 위에 보시면 여기 납부할 세액이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최종 다 입력을 하고 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금액이 내야 될 세금이에요. 혹은 환급받을 세금이 되겠죠. 순서는 일단 매출세액을 먼저 이 카테고리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매입세액을 입력한 다음에 여기 밑에 공제감면 가산세액을 입력하고 마지막에 이제 기타 제출 서식에 해당되는 서식들을 제출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매출세액부터 입력을 해야 됩니다. 매출세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증빙별로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한 매출과 그 다음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매출, 그리고 요런 증빙들을 발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고 일어난 매출 이렇게 나눠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위에 보시면 매출처변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부터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요런 팝업창이 뜨고요. 이제 여기다 입력하고 입력 완료를 누르면 요 전에 화면 여기에 이제 숫자가 기재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불러오기를 하시면 여기 자동으로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옆에 자료 조회를 하시면 요 과세 기간 동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길 불러오기를 하셔가지고 기재하시면 되는데 현재는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1월 14일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1월 14일이 지나면 이런 팝업창이 없어지고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요 기재되는 내용 확인하시고 요게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한 매출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종이세금계산서 매출을 입력하는 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발급을 안 하시고 혹시라도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기재해가지고 발급을 했다 그러면 여기 명세 입력을 들어가셔가지고 오른쪽에 이렇게 건마다 기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입력 내용 추가하기를 하신 다음에 적용하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제 표시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입력 완료로 나오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매출처배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아까 입력했던 금액 5천만 원이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세액은 50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예요. 여기서는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회하기, 수정하기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는 건데 여기는 이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 뭐 이런 것들을 입력하는 거고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고 일어난 매출은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신용카드 그 조회하기, 수정하기를 누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팝업창이 같이 떠요. 결제 연도를 보시면 당연히 2기니까 7월달부터 12월달이 3분기에서 4분기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조회를 하시면 여기에 이제 발행했던 내역들이 쭉 뜨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위에 신용카드 제로페이 매출자료 조회 이렇게 돼 있고요. 아래에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판매결제대행 플랫폼이나 앱에서 발생한 매출을 여기서 별도로 집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나 제로페이를 발행하면서 사용한 그 매출은 여기 위에 별도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판매결제 대행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나 뭐 네이버페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을 거고요. 그 내용을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요게 그 홈택스 조회를 해가지고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금액하고요. 실제 그 플랫폼에 들어가셔가지고 조회되는 매출 금액하고요.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차이가 많이 크다 그러면 원인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회되는 금액하고요. 플랫폼 매출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차이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이 제외됐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영수증 발행한 매출은 여기에 현금영수증 쪽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기 조회하기를 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플랫폼에서 매출을 조회할 때는 그 현금영수증 매출까지 여기에 같이 조회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여기에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만큼의 차이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그래서 두 가지를 조회를 확인하시고 조회 결과 집계를 누르시면 여기 밑에 금액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적용하기로 왼쪽에다가 기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일어난 매출을 입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조회하시면 오른쪽에 2025년 하반기죠. 당연히 7월부터 12월은. 그리고 조회를 하시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매출한 내역이 여기 뜨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조회 결과 집계를 누르시면 여기 숫자가 뜨고요. 적용하기를 하시면 왼쪽에 현금영수증 란에 기재가 되겠죠.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랫폼 매출에서 조회되는 금액은 현금영수증 매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 현금영수증 매출이
여기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이 작성하는 여기서 조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조회되는 현금영수증과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신용카드 조회하기 위해서 여기 판매결제대행 매출 자료에 뜨는 금액하고 합하면 플랫폼 화면에서 조회하는 전체 매출 금액하고 이제 맞아 떨어지겠죠. 여튼 그렇게 현금영수증도 조회를 하고 여기에 기재가 이렇게 되면 요거를 다 합해가지고 위에 보시면 공급가액과 과세분 세액 이렇게 나눠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 완료로 누르고 나오시면 되는데 그 전에 하나 아래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중 세금 계산서 발급 내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같은 건에 대해서 신용카드 매출도 일어나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했는데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세금 계산서도 발급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신용카드 매출에도 들어가고 아까 세금 계산서 매출에도 들어갔겠죠. 그렇게 중복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용카드로도 끊기고 세금 계산서로도 끊겼다 그러면 그걸 여기에 기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는 빠지고 계산이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중복돼서 발행된 내역을 여기에 기재하라는 겁니다. 여튼 그리고 나오면 이렇게 기재가 됐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금액에 요 금액이 아까 보신 금액이 여기에 기재가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기타 매출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이나 혹은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현금으로 받은 매출이거든요. 자, 요거는 요렇게 생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세 매출분 기타 금액 여기에다가 기재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 기재를 하면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기타로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500만 원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동으로 세액이 10%가 여기 계산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치면 500만 원이 아니라 550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매출로 현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요거를 1.1로 나누셔가지고 여기에는 공급가액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둘을 다 합쳤을 때 50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기재되는 건 기타 매출, 그러니까 현금 매출이 550만 원이 있었을 때 이렇게 기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세금계산서 매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그리고 현금 매출까지 이렇게 입력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건 과세표준 명세죠. 그래서 과세표준 명세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뭐 업종 코드나 업태 종목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 금액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입력한 매출이 뭐 91, 363, 636원 이래요. 그러면 이 매출이 어떤 업종에서 일어났는지를 구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기재한 이 매출 금액이 위에 있는 요 금액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과세표준 명세까지 입력이 됐거든요. 여기서 가만 보시면 과세표준 명세에 입력이 되어 있는 91363,636과 가장 위에 보시면 여기 전체 매출을 합한 91363,636이 일치하죠. 이렇게 일치를 해야 됩니다. 과세표준 명세 금액은. 그래야 나중에 이제 오류가 생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매입세액 입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입세액도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렇게 증빙별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죠.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요거부터 입력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불러오기 자료조회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불러오기로 여기 밑에를 기재하면 됩니다. 지금은 1월 14일 전이기 때문에 요런 알람이 뜨는데 14일이 지나고 나면 알람 없이 이렇게 입력이 바로 되죠. 그리고 매출세금계산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다 그러면 여기 명세 입력을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위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입력이 됐죠. 이건 이제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출한 내역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하고요. 현금영수증 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요런 화면이에요.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현금영수증 쭉 나오는데 이게 매입은 증빙별로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증빙이 있어야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를 입력하시기 전에는 먼저 사업용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 매입세 공제 불공제를 변경을 먼저 해 놓으셔야 돼요. 확인해가지고. 그래야 여기서 불러왔을 때 공제되는 금액과
불공제되는 금액을 구분해가지고 공제되는 금액만 여기서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사업용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들어가서 매입세 공제 불공제를 확인을 안 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멈추시고요. 저장한 다음에 다시 나가셔가지고 홈택스에 메뉴를 찾아가지고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매입세 공제 불공제를 확인해가지고 공제인데 불공제로 돼 있거나 아니면 불공제인데 공제로 돼 있거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다 변경을 맞게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로 들어와서 이제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변경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뭐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증빙별로 여기 요 조회하기 수정하기를 눌러서 이제 오른쪽에서 입력을 하는 거죠. 먼저 현금 영수증부터 입력을 하게 되면 당연히 2025년 하반기이고요. 그러니까 조회하기를 하시면 여기에 현금 영수증을 받고 지출한 내역이 쭉 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제 대상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가 나와 있을 거예요. 요걸 이제 오른쪽으로 커서로 옮기면 불공제 대상 해가지고 전체 금액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조회 결과 집계로 집계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미리 현금 영수증 화면에 들어가셔가지고 홈택스에서 이 세액들을 공제 불공제를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에 공제 대상 구분해 놓은 것들이 뜨게 될 거고 그것만 가져오게 되니까 미리 요거는 공제 불공제를 변경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회 결과 집계하고 적용하기를 하시면 요렇게 뜨게 되겠죠. 그 다음에 화물 운전자 복지 카드를 사용하시는 뭐 운송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그것도 내역을 불러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 사업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으셨을 테니까 그거 역시도 불러 오시면 됩니다. 그러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제 불공제 항목을 사전에 구분을 해 놓으셨어야 돼요. 여기 조회하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조회 결과 집계로 여기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그 밖의 신용카드인데 그 밖의 신용카드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놓은 이 카드를 사용하시면 여기서 바로 조회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그냥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매입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기 명세 입력을 누르셔가지고 여기에서 건별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적용하기 하고 입력 완료로 나오시면 요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해가지고 아까 신용카드 사용했던 거,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 사용했던 거, 현금 영수증 사용했던 거, 그리고 그 밖에 신용카드 사용했던 게 요렇게 집계돼 가지고 여기에 표시가 될 거예요. 이제 요렇게 하면 매입세액에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입력이 다 끝났고요. 아래 보시면 이제 업종별로 해당되는 서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확대하면 자 이렇게 보면 뭐 매입자 발행 세액계산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업에 꼭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의제 매입세 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 신고서를 꼭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재활용 폐자업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 공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그 중고차 매매 상사 그러니까 중고차 매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꼭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 크게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것들은 아닌데 여기 보시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신고 대상 기간 중에 건물이나 구축물, 기계장비, 차량 운반구 그 밖에 감가상각자산 등을 취득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가상각자산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 비품이나 이런 자산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면 일반적인 환급보다 조금 더 빨리 환급이 돼요. 그래서 조기 환급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신 경우에는 여기를 꼭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산들을 취득하고 세금 계산서나 아니면 신용카드 전표를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산 경우에는 여기에서 작성을 하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기계장치를 하나를 샀다. 근데 그 금액이 1,500만 원짜리인데 이 1,500만 원을 살 때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기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입력 완료로 나오려고 하다 보면 이런 알림창이 떠요. 이 건물 등은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면 조기 환급의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조기 환급의 대상이 되면 이거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게 있냐 하면 건물이나 구축물을 샀다 그러면 계약서나 대금 입금 내역들을 증빙해야 되고요.
기계장치를 샀다 그러면 역시 계약서나 마찬가지로 입금 내역 등이 필요한 거고, 차량 운반구다 그러면 자동차 등록증, 그 다음에 역시 입금 내역 등을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제출하는 거는 화면 상단에 보시면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요건 마지막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나와 보시면 여기 이렇게 1,500만 원이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했더니 이 밑에 있다가 서식이 작성을 하면 요 위로 이렇게 올라오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할 수 있는 게, 대선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위에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가 있어요.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로 들어오면 여기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명세 입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볼게요. 팝업 창이 뜨게 되고, 이건 뭐냐 하면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그 세금 계산서로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매입세 불공제 항목에 대한 그 설명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불공제 사유를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아니면 뭐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그 다음에 뭐 비영업용 자동차 관련한 비용, 그리고 접대비 관련한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선택하시고 이 매입세액에서 빼주셔야 돼요. 그거를 위한 서식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뭐 만약에 접대비 관련한 비용이다 그러면 여기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래에 세금계산서 매수와 그 해당되는 세금계산서죠. 그리고 30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금액을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이렇게 기재가 되고 입력하기를 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기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에서도 빠지게 됩니다. 금액만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매입세액이 83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면 그 작성 금액이 요 매입세액 금액에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이제 세금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매입세액 쪽은 대부분 다 끝나고요. 이제는 3번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공제감면 가산세액이에요. 여기에서 주로 입력하시는 것들은 이런 걸 거예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하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그리고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에서 전자신고세액 공제 정도가 될 거거든요. 일단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에 들어가 보시면 요거는 신용카드로 매출이 일어난 사업자들 중에 그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서 일정액을 세액 공제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에 해당되시면 당연히 받으시는 게 좋죠. 근데 여기에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요런 팝업이 하나 뜹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금액은 종합소득 금액에 반영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로 세액 공제를 받는 요 금액,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52만 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 52만 원을 여기서는 세액 공제 받지만 세액 공제를 받으면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는 소득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세액 공제를 받는 게 더 유리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공제세액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발행한 경우 그 건수별로 건당 200원씩 세액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거는 해당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시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러면 요것도 꼭 받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전자신고세액 공제, 그 다음에 택시 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대리납부세액 공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여기 전자신고세액 공제만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만원은 이미 입력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확인하시고 나오시면 대부분 될 건데, 이렇게 나오시면 여기 만원이 표시돼 있죠. 그 다음에 아래 예정신고 고지나 기납부세액은 해당이 되시는 분, 그러니까 예정신고로 내신 금액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요것도 역시 이미 그 입력이 돼 있을 거예요. 들어가 보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기타 제출 서식 마지막 단계인데, 여기에 보시면 대부분 업종별에 따라서 작성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보시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요거는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겠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같은 경우에 이제 요런 내용을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차인 정보부터 그 임대 물건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임대 기간을 뭐 계속이냐 아니면 신규냐 뭐 종류냐 이렇게 나눠가지고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월 임대료하고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 임대업 부가세세 신고 방법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여하튼 간에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현금 매출 명세서인데요. 요것도 역시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공인중개사업이나 요렇게 현금 매출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현금 매출을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 현금 매출 명세서를 작성해야 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평소에 이거를 작성을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이걸 작성할 때 이런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매출 명세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사업장 현황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뭐냐 하면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그러니까 이런 업종 중에 사업장 현황 명세서를 작성해야 되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사업장 현황 명세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사업장 현황 명세서를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사업장에 자가인지 타가인지부터 해가지고 뭐 대지, 건물 층수, 면적, 그 다음에 뭐 전체 건물이라 그러면 연면적 이렇게 작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종업원 수나 아니면 차량을 운행하면 차량, 그리고 뭐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뭐 탁자 수나 의자 수 이런 것들도 있죠.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객실 수 이런 것들도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냐 없냐부터.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 보시면 월 기준으로 월 기본 경비를 입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료는 얼마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한 달에 전기 가스료나 수도료, 뭐 인건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있는지를 여기 적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사업장 현황 명세서까지 작성하고 나오면 이제 아래에는 대부분이 영세율 관련한 서식인데요. 영세율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말씀을 못 드리고, 여기 보시면 계산서 합계표라고 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가 있고요.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가 있는데,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같은 경우에는 과세 사업자지만 면세 매출이 있어서 면세 관련한 매출에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입니다. 그거를 신고하라는 내용이고요. 근데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는 이게 면세 매출이 있으신 분들이 작성을 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많이 있는 경우는 아니에요. 근데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아마 있을 겁니다. 요거는 뭐 건물 관리비 속에도 계산서가 포함이 돼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뭐 농산물, 수산물 뭐 이렇게 면세 품목 구입할 때도 발행 받으실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요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한번 꼭 조회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불러오기로 기재를 하시던지 아니면 자료 조회해가지고 기재하시던지, 여하튼 간에 대부분은 한 장 이상씩은 있으실 것 같으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게 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뭐 리스트에 뜨게 되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하게 되면 대부분, 그러니까 순서대로 다 작성이 끝났어요. 이렇게 보면 왼쪽 위에 25만 6,363원이라는 세금이 계산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까지 작성하는 동안 이 금액이 계속 바뀌었고요. 지금 다 끝냈을 때 최종 요 금액이 납부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걸 확인하고 이제 이대로 신고하기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 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나왔다 그러면 환급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환급이 발생하면 오른쪽에 보시면 환급 계좌 정보를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여하튼 간에 다 작성이 됐다고 가정하고 이대로 신고하기를 누르게 되면 가끔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내용 검증을 했더니 오류는 아니지만 확인이 필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류 메시지가 뜰 때가 있고요. 확인 메시지가 뜰 때도 있는데, 오류 메시지는 반드시 수정을 하셔야지 신고가 됩니다. 근데 이제 확인이 필요한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도 되는데, 가능한 한 이거는 수정을 하고 넘어가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래서 메시지를 확인하려면 확인을 누르고 메시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어떤 게 잘못됐는지. 뭐 여러 가지가 뜰 수 있는데,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현금 영수증에 매입세액이 입력됐는데 국세청에서는 현금 영수증이 조회가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뭔가 잘못됐죠. 잘못 입력한 겁니다. 그래서 요건 다시 한번 들어가서 현금 영수증 매입세액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역시 매입세액이 입력이 됐는데 국세청에서 조회되고 있는 이 카드의 매입세액보다 더 많이 입력이 됐다는 거죠. 요건 이제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상으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요런 오류가
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실제 오르다 그러면 이제 잘못 입력하신 거겠죠.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입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메시지가 뜰 수도 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 공제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런 건데 요거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있는데 뭐 세액 공제를 안 받았으니 받아보세요. 뭐 이런 거니까 이거 역시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 이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서식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오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반드시 해당 서류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수정하고 확인했다 그러면 다시 오셔가지고 여기 이대로 신고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최종 화면에 이제 이런 화면이 뜨실 거고요. 동의하시고 금액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 지금 이 금액이죠. 이 금액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금액이라서 환급이다 그러면 환급 계좌를 입력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신고서 제출하기를 다 끝내셨으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 위에 보시면 신고 내역 조회, 접수증, 납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조회를 해보시면 이렇게 정기 확정 신고를 신고했다는 내역이 나오죠.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신고는 잘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근데 참고로 아까 그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에 작성했던 그 감가상각 대상 자산들에 대해서 증빙해야 되는 서류를 첨부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거는 여기 위에 보시면 오른쪽에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 뭐 여기에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혹은 좀 전에 조회를 했을 때 여기 보시면 부속 서류 첨부하기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첨부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과세자의 일반 업종 대부분 해당되시는 내용들만 추려가지고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이게 내용이 되게 길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뭐 해당되시는 내용들만 요약해가지고 편집본은 일반 영상에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전체 버전에 대한 내용은 뭐 다 보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 내용은 뭐 회원 영상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